아빠, 나 버리고 어디 가지 마. 한 여성이 잠옷 차림으로 멍하게 앉아 있는 남성을 부둥켜 안고 경찰서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모습에 덩달아 경찰들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캐나다 여성 제니퍼 양의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자란 제니퍼라고 합니다. 국적은 캐나다지만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시고 저도 한국의 서울에서 태어났지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많이 아프셨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많이 허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죠. 어머니께서는 14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체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건강은 매우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도시에서 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겨울과 유키구라모토의 음악을 좋아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눈도 많이 볼 수 있고 유키구라모토 음악의 제목이기도 했던 레이크 루이즈 호수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한적하게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제가 4살 때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캐나다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적이지만 어머니께서 밝게 웃는 모습과 부모님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던 즐거운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2년 후인 제가 6살 때 대장암이 재발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재발 판정을 받고 병이 빠르게 진전되어 가족 모두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어머니를 보내야 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척 아끼셨기에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셨지만 저에 대한 책임감도 크셨기에 최선을 다해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억척스럽게도 하셨지만 항상 힘든 내색 없이 제게 매우 다정다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도 아버지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하셨던 탓일까요? 작년부터인가 아버지께서 바로 전의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사실 60대에 아직 정정하셨고 당시에 일하는 곳에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았기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저도 취업을 하고 독립했기에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뒤로 한동안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 아버지 댁에 갔는데 제가 온다는 사실도 잊고 계셨더군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마트에 갔죠. 장을 보고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아버지가 빠뜨린 물건이 있다며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대 주변에서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셨습니다. 워낙 큰 마트였기에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마트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진 통로 한 곳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직감하고 뛰어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께서 통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서글프게 울고 계신 거예요.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버지께 물어봤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르겠어 라는 말만 연신 반복하면서 울고 계셨죠. 제가 다가가니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저도 제대로 못 알아보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저를 알아보시고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왜,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될까요?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딸인 저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 무심했던 제가, 아버지는 항상 강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 전 우리 가족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 갈 큰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지나가는 말로 죽기 전에 한국에 다시 가서 살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음에 걸려 아버지와 한국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도 제가 일하는 동안 아버지를 돌봐줄 분을 구하는 것도 한국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출근하는 아침에 함께 나와서 지역 복지센터에 가셨다가 거기서 오후 3시에 집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요양사분이 챙겨주셨습니다. 한국에 친구도 없고 왕래가 있었던 친척도 없었기에 저는 좀 외로웠지만 아버지께서 영어도 많이 잊어버리시고 거의 한국말로 생활하셨기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많이 웃으셔서 그런지 치매가 더 진전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요양사 분이 김장을 해야 한다고 한 달 전부터 그날은 1시간 일찍 가야 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업무를 빨리빨리 끝내려고 일하는 동안 엄청나게 집중을 했었죠. 하지만 급작스럽게 잡힌 기획회의가 있어 제 예상보다 1시간 더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사분께서 퇴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낮잠에 드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평소 주말에 제가 장을 보러 가거나 잠깐 1시간 정도 카페에 가 있어도 밖에 나가신 적 없었고 집에서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날씨가 유난히 추웠기에 집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제 정신으로 있기가 힘들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름과 아빠를 번갈아 불러가며 뛰어다녔죠. 아버지는 평소 집에서 잠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버지가 지난번 마트에서처럼 길 한복판에서 울고 계실까봐, 그러다 너무 추워서 혹시라도 잘못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경찰서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km 정도 떨어진 옆 동네 지구대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지구대로 갔죠. 저는 지구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나 버리고 어디 가지 마. 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게 하나뿐이 없는 가족이었기에 아버지를 찾는 그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고아가 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대 중반에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 덜 컸나 봅니다. 제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다가 제가 좀 진정된 후에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버지는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에서 나오셔서 집에서 2km쯤 떨어진 곳을 헤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추위를 못 이기고 길 한복판에 주저앉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지나가던 분이 그 모습을 퇴근길에 목격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따뜻한 음료와 핫팩까지 쥐어주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30여 분간 아버지 곁을 지켜주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경찰차에 타면서 경찰이 외투를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할아버지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지금 벗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외투도 안 받고 그냥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었죠. 정말 지금까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혼자 얼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입고 계신 그분 외투가 눈에 들어왔죠.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을 뵐 수 있을지 경찰께 문의했죠. 경찰분은 어차피 저 외투도 돌려드려야 하니 그분께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저는 그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그분이 지구대로 오시는데 저는 순간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든 나머지 그분 손을 부여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이 추위에 무사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토닥여주고 진정시키면서 당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님이 몸을 많이 떨면서 길에 주저앉으시길래 일단 옷을 입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추우신 것 같아서 바로 옆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와 핫팩도 얼른 드렸지만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우셨기에 그냥 그 상태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옆에 붙어 앉으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붙어 앉아서 잡고 있었네요. 아버님이 안전하게 집에 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기 드셨을 텐데 건강 잘 챙겨드리고 쾌차하시길 바래요. 덧붙여서 그분은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지나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직장인 여성인데 퇴근길에 아버지를 보고 큰일 날 것 같아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였죠. 그냥 지나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별로 없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도 추위에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한국이 제 고향이라는 것에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로 아버지 행적을 추적한 화면을 보니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 추위에 떨었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은 어제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며 연신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께 꼭 감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저는 종종 그분께 연락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입장이어서 저를 잘 이해해 주었기에 일상의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대단한 행동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도 그분을 천사 언니로 저장해두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천사 언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누구나 했을 일이라며 아버지께서 잘 지내시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그분의 선행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기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깁니다. 정말 오늘 사연은 어느 때보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